투석은 삶을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고 또 지켜주는 치료라고. 우리 투석 환자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먹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마음 놓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내 존재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는요, 뭔가 좋은 거를 한꺼번에 막 몰아서 주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은요, 우리 신장투석 환자분들이 음식을 고를 때 꼭 기억해야 할 기준, 특히 칼륨과 인을 조심하면서도 제대로 먹는 방법, 단백질은 얼마나 드셔야 되는지, 그리고 당뇨가 있는 투석 환자에서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원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제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블로그 통틀어서요, 올타임 1위에 빛나는 주제이죠. 신장투석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 무엇일까요?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신장투석을 시작을 하시면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사실 좀 많이 받으십니다. 간식도 그렇고 또 일반 식사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가려야 될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만 알고 계신다면 사실 크게 흔들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런 갈등 상황 말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잡곡밥은 몸에 좋다던데 먹으면 안 되나요? 고기는 인이 또 많다고 하던데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두부로 단백질 보충을 해도 되나요? 당뇨가 있는 투석 환자인데 저는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신장투석 환자에게 무조건 어떤 음식이 좋다라고 하는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대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투석 환자에게 맞는 식사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신장투석 환자분들이 삼계탕이나 장어, 추어탕, 낙지 같은 보양식을 드셔도 되는지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올렸더니 우리 8426님께서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선생님, 음식 앞에서, 특히 양념한 음식 앞에서는 습관처럼 늘 판단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기를 잘 조절하면 당 조절이 잘 돼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데 가끔 방심해서 밥 한 숟가락 더 먹고 또 이상한 거 먹으면 당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약재가 들어간 삼계탕 먹으면 몸에서 반응이 오면서 알 수 있고요. 마치 찬 냉수를 먹었을 때 오는 느낌이랑도 비슷해요. 그래서 물도 철저히 따뜻한 물 마시고요. 장어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많이 먹지는 않고 있고, 추어탕은 아예 끊었고, 낙지, 문어, 오징어는 가끔 먹지만 진짜 양념 없이 소량 먹고. 제가 어제 이 댓글을 보고 마음이 찡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신장투석 환자분들이 음식을 고를 때 꼭 기억해야 할 기준, 특히 칼륨과 인을 조심하면서도 제대로 먹는 방법, 단백질은 얼마나 드셔야 되는지, 그리고 당뇨가 있는 투석 환자에서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석 환자의 식사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니에요. 투석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매달 월초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칼륨 조심하세요. 인수치가 높습니다. 국물 줄이셔야 돼요. 과일에는 칼륨이 많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잔소리가 항상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먹는 것 자체가 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대체 먹을 게 없다. 특히 혈액투석 환자분들은 일주일에 3번,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씩 일주일에 12시간에 걸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혈액투석이든 복막투석이든 이제 투석 과정에서 단백질 손실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너무 못하시면 내 몸의 근육 자체가 부서지면서 이제 근감소증이 더 악화가 되죠. 그리고 식사 자체를 너무 못할 경우에는 우리 몸은 에너지를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팔다리 근육이 이제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기력이 떨어지고 근감소가 오고 몸속에 노폐물, 요독 증상도 악화될 수 있고 칼륨 수치도 오를 수 있고요.
이 칼륨 수치가 오르는 이유는요, 근육세포가 손상이 되면 세포 안에 있던 칼륨이 혈액으로 빠져나오면서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석 환자 식사의 첫 번째 원칙은 일단은 잘 드셔야 된다입니다. 네 가지 식사 원칙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첫 번째, 일단 잘 먹자. 두 번째, 단백질과 칼로리를 제대로 챙겨가면서 잘 먹자. 세 번째, 대신에 한 가지 음식에 꽂혀서 몰빵해서 과식하지만 말자. 네 번째, 칼륨과 인약을 처방받았다면 칼륨약이랑 인약은 정말 잘 먹자. 요것만 잘 지키셔도요, 정말 한 반 이상은 통과하시는 겁니다. 특히 칼로리가 부족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투석 환자는 체중 1kg당 하루에 30에서 35kcal 정도의 열량 섭취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60kg의 성인이라면 하루에 1800에서 2000kcal 정도의 이제 음식은 섭취를 하셔야 하고요. 나는 별로 뭔가를 먹지도 않았는데 몸이 왜 점점 더 안 좋아지지? 이런 분들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실제로 절대 식사량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고 또 체력이 떨어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석 환자의 식사는 단순히 덜 먹는 식사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충분히 먹고 또 조심할 것은 조절해 가는 그러한 식사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투석 환자는 한 끼를 어떻게 구성해서 드시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쌀밥에요, 소고기나 닭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을 한 100g 정도 넣고 애호박, 당근, 버섯 같은 채소들을 곁들이고 비빔밥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야채나 과일 같은 것들이 첨가될 경우에는 물에 담갔다가 데침으로써 이제 칼륨을 좀 빼는 게 좋겠죠. 또 다른 예로는요, 쌀밥에 닭고기 100g, 당근, 감자 이러한 야채들을 소량 곁들이고, 이제 브로콜리가 대표적으로 칼륨이 굉장히 높은 야채로 알려져 있는데, 브로콜리 같은 야채도 아예 먹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작은 줄기 있잖아요. 큰 대줄기 말고 작은 줄기 뭐 한두 개 정도는 데쳐서 이렇게 드시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브로콜리를 한 접시 가득 드시는 게 문제라는 거지, 두세 줄기 정도를 소량 데쳐서 드신다, 이런 건 전체 식사의 틀 안에서 허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식재료를 몰빵해서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골고루 잘 먹자예요. 그리고 밥은 가급적 잡곡밥보다는 백미밥이 좋습니다. 일반 이제 투석을 하지 않는 환자분들한테는 현미나 잡곡이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는 건 맞는데, 왜냐하면 이제 섬유질도 많고 또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투석 환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잡곡밥에는 백미보다 칼륨과 인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밥은 우리가 매 끼니마다 드시는 기본 주식인데, 게다가 한 번 드시는 양이 한 200g에서 많게는 300g 정도로 드시는 경우가 있고, 또 이걸 계속해서 잡곡으로 드시다 보면 칼륨과 인의 총 섭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따라서 투석 환자에서는 잡곡밥보다는 백미밥을 드시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투석 전 단계에 있는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는 단백질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요독증이 심해지니까요. 이제 단백질 대사 과정 중에서 요독 물질이 생기고 또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러한 요독 물질들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혈액 투석을 시작한 환자는 아예 상황이 다르죠. 투석 과정 자체에서도 아미노산과 단백질 손실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혈액과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혈액 투석 환자는 보통 체중 1kg당 하루에 1.1에서 1.2g 정도의 순수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60kg 성인이라면 하루에 한 66에서 72g 정도, 대략 한 70g 정도의 순수 단백질을 이제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 끼에 너무 몰아서 드시면 안 돼요. 무조건 투석 환자는 뭐든지 간에 몰빵해서 한 끼에 다 먹는다, 이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순수 단백질의 총량이 70g이다 라고 하면 이걸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한 끼에 20g 정도 조금 넘는 순수 단백질을 드시는 식으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 우리가 마트에 파는 닭가슴살 한 팩이 보통 중량으로 치면 한 100g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 닭가슴살 100g 안에는 순수 단백질이 한 2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다 보니 계산을 하기 편하게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육고기들은 부위와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중량 100g 드시면 순수 단백질 20g 이쪽 저쪽으로 한 끼 순수 단백질 목표량에 가깝게 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구성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밥 한 공기 이제 백미로 구성을 하시고 고기나 생선 한 100g 정도 또 채소는 물에 담갔다가 데쳐서 소량씩 골고루 조금씩 드시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채우시면 사실은 헷갈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 지점에서 궁금해 하시는 게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이제 고기가 잘 안 먹혀요. 누린내가 나고 이제 좀 느글거리고 그러는데 고기 대신에 제가 두부로 단백질을 채워도 됩니까? 뭐 안 될 건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효율의 문제예요. 고기, 생선,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이용하기가 아주 좋은 단백질이에요. 반면에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같은 양을 먹더라도 단백질의 이용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순수 단백질 양을 채우려면 두부보다는 고기나 생선, 계란을 먹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두부를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고기만 먹으면 당연히 지방 섭취가 늘고 또 심혈관 건강 측면에서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하루 3끼 중에 2끼는 고기나 생선, 계란 같은 이런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고 한 끼 정도는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구성을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즉 핵심은 이거예요.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되 한 가지 식품에 의존하지 말고 동물성과 식물성을 적절히 믹스앤매치해서 잘 섞어 드시자. 아시겠죠?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요. 투석 환자가 단백질 보충제 먹어도 됩니까? 사실 투석 환자분들이 단백질 보충제, 쉐이크 이건 가능한 안 드시는 게 좋고 신선식품으로 보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식사량이 너무 부족하거나 또 고기나 생선이 잘 안 넘어가거나 체중이 줄고 영양 상태가 떨어지는 분들은 당연히 보충제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투석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먹는 헬스용 단백질 파우더를 임의로 이렇게 드시는 거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제품에 따라서 인, 칼륨, 나트륨 이런 함량이 투석 환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석 환자분들이 이렇게 좀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석 환자용으로 설계된 영양 보충식, 유동식이 뭐 이제 메디웰이나 뉴케어 같은 제품들이 이제 신장 투석 환자용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투석 환자용 제품은요, 한 캔의 단백질 그리고 열량을 함께 보충할 수가 있고요. 칼륨, 나트륨, 인 함량도 우리 투석 환자에게 맞게 조절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도요,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월초 혈액 검사, 그 다음에 체중 변화, 식사량을 잘 보시고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최종 이제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석 환자 중에는요, 당뇨가 함께 동반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경우에 식사 원칙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핵심은 딱 하나예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과 상황만 피하자. 투석을 하지 않는 환자라면, 투석을 하지 않는 당뇨 환자라면 잡곡밥, 현미밥,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식사를 저희가 권하는 경우가 많죠.
혈당을 천천히 올리니까요. 하지만 투석 환자는 칼륨과 인 때문에 잡곡밥을 마음껏 드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더라도 투석 환자라면 밥을 이제 백미를 기본으로 하시고 양과 식사 속도, 반찬 구성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곡물빵보다는 일반 식빵을 드시고 이거 역시도 칼륨 때문이에요. 그리고 설탕, 물엿, 꿀, 사탕 이런 단순당은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투석 환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칼로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단순당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식후 혈당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또 당뇨가 있는 투석 환자는 칼로리가 부족하지 않게 챙기되 혈당이 한 번에 확 오르는 음식은 줄이고 또 필요하면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다뤘던 주제인데요. 보양식은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이 질문이 정말 단골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양식 대부분은 삼계탕, 그다음에 장어, 낙지, 회, 신선식품이라면 아예 금기 음식인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이 역시도 원칙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음식을 너무 과식하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어구이를 드신다면 이제 서너 조각 정도로 그냥 맛만 보자. 그다음에 삼계탕을 드신다면 국물은 가급적 피하고 살코기 위주로,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드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투석 환자에게 음식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순히 따지는 게 아니고 얼마나 먹느냐,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그리고 내 혈액 검사 결과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 하는 거를 두루두루 이제 고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투석 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특별한 음식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투석을 안 하게 될 정도로 좋아지는 일은 안타깝지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투석 환자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식사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잘 드셔야 돼요. 어떻게요? 단백질과 칼로리를 잘 챙겨서 충분히 드셔야 되고요. 세 번째, 한 가지 음식에 몰빵해서 과식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칼륨약과 인약을 잘 챙겨 드십시오. 밥은 가급적 백미로 드시고요. 단백질은 한 끼에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러한 식품들을 한 100g 정도를 기준으로 드시고 채소는 소량씩 골고루 드시되 드시기 전에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물에 한두 시간 담가 놓거나 데치거나 해서 칼륨 섭취량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또 당뇨가 있다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우리 투석 환자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먹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마음 놓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내 존재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는요, 뭔가 좋은 거를 한꺼번에 막 몰아서 주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내 존재, 내 건강이 위협을 받는 음식을 피하고 또 그 양을 피한다면 우리가 건강한 투석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